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계속 가봅시다. 남는 게 체력인데,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책을 읽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런 관점에서의 독서라고 본다면 이 책은 아주 좋은 독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읽고 실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실행한다, 여기까지 도달하는 경우 쉽지 않잖아요. 책에서 이제 단순한 개념적 어드바이스를 한다,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고, 그런데 저자의 구체적인 경험이 있다. 그런데 그 경험의 정도가 약하면 또 그냥 실행까지 올려다가 이제 멈추게 되죠. 그런데 이 책은 이 저자의 그 경험의 정도가 영어로 표현하면 extremely, 그런 단어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강도가 아주 세죠. 그러니까 나에게 이제 실행까지 강하게 도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극을 강하게 받게 된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실제 내가 변화를 위해서 실행을 해나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운동을 한다거나 자기를 개발한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이럴 때 어떤 모델로서 계속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도 원래부터가 체력이 좋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많은 것들을 성취하는 그런 성향의 분이 아니에요. 나이 30 전까지는 사실 굉장히 찌질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왔던 분인데, 나이 30에 이제 다시 태어나는 도전을 하게 된 거죠. 일명 본 어게인 프로젝트인데, 거기서부터 모든 변화, 강력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본 어게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소풍을 갔는데, 그런데 도시락을 같이 먹을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 친구라든가 짝꿍이라든가 같이 껴서 나도 같이 먹으면 안 되겠니 하면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데, 너무 소심하고 소극적이라서 그냥 두리번 하다가 도시락은 먹지도 못하고 그냥 싸가지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소심하고 이제 소극적인 그런 분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30이 됐습니다. 그때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나는 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까? 그리고 나는 왜 내 자신이 이렇게 싫을까? 내 자신을 싫어하는 자신에 대해서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 나이 30,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살아온 것 같은데 앞으로도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한단 말이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단호하게 이제 노라는 답변을 얻게 되는 거죠. 앞으로 남은 인생까지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어게인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게 돼요. 몇 날 며칠을 흥분에 쌓여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이제 기획을 하는 거죠. 근데 프로젝트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가짐만 가지고 프로젝트를 달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의 그 디테일을 만들게 됩니다. 자, 4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구체적인 변화 이미지를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변화 이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심하고 숫기도 없고 친구도 없고, 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반대되는 모습이 되겠죠. 사람을 만나면 항상 환한 인사를 하면서 먼저 다가가고 적극적으로 인사하고 말을 걸고 친구를 사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이 저자는 그 전에 가장 부러워했대요.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자, 구체적인 이미지를 디테일하게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환경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나를 알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다시 태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 앞에서 기존의 이미지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갑자기 다시 태어나서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아니 얘가 미쳤나? 제가 왜 저러지? 그러한 시그널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시도가 또 그만큼 위축되니까 실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가장 좋은 건 물리적 공간을 완전히 벗어나는 게 좋은 거죠. 뭐 해외로 간다거나 아니면 국내에서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게 가장 좋은데, 뭐 그런 계기가 있어서 그 계기에 맞춰서 본 어게인 프로젝트를 한다, 뭐 이런 건 좋은 건데 그렇게 이동할 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어게인 프로젝트 하려고 이동할 수는 없죠. 이런 경우에는 자, 내가 어떤 뭐 새로운 걸 배운다, 뭐 그런 학원이나 공간에 간다, 그럴 때 혼자 가는 거죠. 나를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 혼자, 친구랑 같이 가면 또 마찬가지로 얘가 왜 이러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가서 집에서 조금 멀리 떨어지거나 하여간 나를 알만한 사람들이 최대한 없을 이런 곳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전의 내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곳, 이런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두 번째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까 구체적인 변화의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또 이미지일 뿐이잖아요. 그 이미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행동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미국에 유학을 가서 그 네브라스카 대학에서 MBA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홀로 가서. 자, 구체적인 행동 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숙사 친구들 적극적으로 사귀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숙사 가자마자 뭐 룸메이트는 당연한 것이고 다른 방들 계속 두드리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어야 되니까. 구체적인 행동 리스트니까 실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업 시간에 이제 손 들고 질문하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태어나려면 이런 건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 용기를 갖고 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팀 프로젝트에서 발표를 맡아서 하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 이것도 용기와 적극성이 필요한 거죠. 자, 네 번째가 매일 운동하기입니다. 사실은 이 책의 주제와 가장 맞아떨어지는 게 이제 4번 행동 리스트가 되는 건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저자가 거의 뭐 철의 여인 같아요. 운동하는 수준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뭐 매일 운동하는 건 기본이고, 주말에 뭐 등산 가고 이런 것도 기본이고, 휴가 내서 뭐 히말라야 정상 등반 뭐 이런 것도 도전을 하는 뭐 그런 수준이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뭐 운동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30 전에는 운동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 30에 다시 태어나기 프로젝트에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막 발목 아프고 발바닥 아프고 막 조깅하면은 명치가 막 찢어지는 것 같고 심장이 막 터지는 것 같고 너무 힘든 거예요. 여튼 다시 태어나기 프로젝트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쌓이니까 이 운동으로 인해서 체력이 좋아지니까 이게 바로 자신감으로 바뀌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 운동이야말로 나를 바꿔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운동을 하게 되고, 그러한 체력을 바탕으로 많은 활동들을 이제 하게 되고, 결국에는 남는 게 체력인데 이런 책까지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본 어게인 프로젝트 네 번째가 뭐냐면 끊임없는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무언가를 상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잃어버리게 되죠. 끊임없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자기 자신에 대고 주문을 거는 거예요. 이 4번 항목이 없으면 1, 2, 3번이 며칠간 실행되다가 또 하루 이틀 끊기고, 그러다 보면 또 흐지부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매일같이 이거는 리추얼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네 가지 방식에 대해서 자신에게 적용해서 한번 도전해 보면 좋지 않을까. 삶을 대하는 태도, 이 부분도 흥미로워서 한번 다뤄보는데, 이분이 이제 히말라야 정상 등반에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중간중간에 숙소에서 자게 되잖아요. 이게 뭐 하루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매일 숙소에서 이제 다음날 계획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내일 점심은 어디 가서 먹고, 그러니까 자료집 같은 거 보면서, 그리고 내일 코스는 어디 쪽으로 잡고, 내일 잠은 요 숙소에서 자고, 이런 계획을 막 열심히 짜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이제 유럽 친구들이 대화를 하고 있길래, 아, 쟤들도 내일 계획을 짜는구나. 그래서 이제 말을 붙여봤다는 거죠. 너희들은 내일 계획이 어때? 어디로 갈 거고, 식사는 어디서 해? 잠은 어디서 잘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계획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자는 또 의아한 거죠. 아니 왜 계획이 없어? 계획을 갖고 등반을 해야지, 이렇게 되물었는데 더 어이없어 하는 거죠. 아니 가다가 예쁜 길이 나오면 뭐 천천히 음미하면서 걸을 수 있고, 날씨가 흐려지거나 안 좋으면 마을에 들러서 따뜻한 차 한 잔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다가 그 마을이 마음에 들면 뭐 거기서 잠을 자는 거지. 뭘 다 계획을 하고 그러냐. 근데 저자가 다시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완등하기 어려울 텐데 계획도 없이?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더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아니 꼭 정상에 가야 할 이유가 있어? 아니 뭐 산이 어디 가나? 이번에 못 가면 다음에 가면 되지.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여행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부딪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더 행복하기 위해서,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건데, 그 여행조차도 하나의 그 일처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계획을 세우고 막 속도전으로 그 계획에 맞춰서 이동하고 코스 막 다 정복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뭔가 낯설게 하기, 그런 효과가 있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다 뭐 이런 의도가 아니라, 아 우리가 이런 면이 있구나,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측면이라면 우리의 방식이 뭔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방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삶에서 뭐 목표를 설정하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목표를 완수하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자 목표를 향해 가는 그 여정도 즐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목표에 대한 강박 이런 걸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뭐 실패를 하거나 좀 늦게 가거나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즐겁게 행복하게 그 여정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실패해서 나는 뭐 루저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많은 걸 배워서 더 크게 더 잘 되기 위한 그런 계기가 주어지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하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늦었다는 생각, 뒤처졌다는 생각, 이런 것들을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책의 제목이 계속 가봅시다 남는 게 체력인데, 좀 바꿔보면 계속 가봅시다 남는 게 시간인데, 사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늦었다는 조급함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도 40 훌쩍 넘어서 영어 공부 시작하고 지금 50이 훌쩍 넘었는데도 미국에 새롭게 도전해서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행복을 얻는 것, 삶의 여정을 즐기는 것,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튼 뭐 인생 전반에 대해서 아주 좋은 그런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분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독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릭터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